9페이지 먼저 전반적인 투부정사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다 아는 내용이죠. 투부정사라고 하고 그 역할을 문장 속에서 나눠보니까 자, 역할은 첫 번째 명사적 역할을 하고 두 번째 형용사처럼 쓰이고 세 번째 부사처럼 쓰인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은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있는 이가 라고 하는 주어의 역할, 또 을을 목적어의 역할,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의 역할, 즉 주어나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 뭐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문은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본 수업 시간, 본 다음 장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 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사 수식. 그래서 거기에다가 명사 수식이라고 그냥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다가. 명사 수식.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B2 부정사가 또 하나 있죠. B2. 형용사 중에 하나가 B2입니다. B2 용법. 자, B2 용법도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속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적인 용법이 있는데, 자, 부사적인 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장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용법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해서 결과 뭐뭐 하다, 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를 우리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강론으로 가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자, 여러분들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더 높은 내지는 고등부 또는 그 최고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쉬운 워크북, 문제풀이 형식을 띈다고 생각하시고 좀 빨리 진행합니다. 자,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를 보시면, 자, 투부정사는 명사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밑줄 그으시고 첫 번째 줄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주어인 경우 it, to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올 수 있다. 자, 가주어, 진주어 이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밑줄 그어 놓으시고, 예문 보겠습니다.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밑줄 쫙 그으시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있죠. 영어로 편지를 쓰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오른쪽 예문에 보시면 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it가 있는 것이고, it is difficult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it, to에 쓰임을 딱 쳐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였을 때 이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인 것이다. 왜? 주어로 쓰였습니까? 그 다음에 my lifetime dream, 나의 평생의 꿈은 is to live in Hawaii, 하와이에서 사는 것이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해석 써놓으세요.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석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to live를.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보다, 명사, 보로 쓰인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to를 부정할 때는 to 앞에 not을 붙이면 된다.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Ken decided not to send her a birthday card. Ken은 결정했다. 뭐 하기로? to 앞에 not이 있으니까 보내지 않기로. 근데요, 일단 이 투부정사 to send 밑줄 그으시고 목적어라고 쓰세요. 여러분, 결정하다라는 것은 뒤에 을룰이 필요한 단어 맞죠? 그렇잖아. 뭔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 뭐뭐 하기로 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목적어가 아닌 건 아닙니다. 올바로 해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decide가 결정하다면은 투부정사는 을을에 해당하는 단어 맞고 편의상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뭐 하기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라고. 일단 그래서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인 명사정법이고 얘를 부정할 때는 앞에 not을 붙여서 not to send her birthday card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일 카드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쉽습니다. 간단간단 이론 정리하고 여러분이 숙제는 당연히 밑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쫙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또 쫙 풀어주고 여러분 채점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방식은 똑같습니다. 답지 다 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번 해석 쏘세요. 10쪽에 문제풀이 할 때 B번만 해석을 써. 이제 여러분들한테 굳이 해석을 시키는 이유는 너무 문제만 풀면은요 여러분이 해석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안 해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는 하면 또 그것도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한두 개씩 이렇게 해석을 시킴으로써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 풀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문제는 해석하면서 꼭 해석을 할 때는 답만 해석하면 됩니다. 항상 선생님 이거 해석해오세요 그러면 거기는 답만 해석을 쫙 써보라고 말해요. 자, 이번에는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의문사의 투부정사가 결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의문사라면은 오른쪽에 how나 where이나 when, what, who 답이고요.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목적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He will ask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이다. When to close the shop. 언제 가게 문을 닫을지를. 그럼 이 투부정사는 앞에 when이 있긴 하지만 한꺼번에 when to ask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을룰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사용된 겁니다. 명사적 용법이죠. You have to think about. about이라는 전치사에 이번에는 목적어 구가 되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what to wear.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어찌됐건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얘도 명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내용상 뭐 해야 하는지를 이라고 하면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위치를 보여놓으시고요. 의문사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내용상 그렇다는 겁니다. I want to learn how to drive a bus. 나는 배우기를 원한다. 어떻게 버스를 운전할지를 목적으로 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learn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설명해보면 how I should drive 라고 바꾸어 쓸 수 있겠다. 아시겠죠? 바꾸어 쓸 수 있겠다. 항상 B번은 앞으로 해석을 써오는 걸로 합시다. 말 안 해도 일일이 말하기 좀 귀찮으니까 모든 페이지에 B는 문제 풀 때 해석을 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2조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자,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명사 수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밑줄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네모 딱 쳐놓으시고 해석을 이렇게 하는구나. 예문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나에게 조언해줄 친구들. 자, 꾸며주는 표시 해주시고 to advise me가 friends를 꾸며준다. Your idea to spend the day together. 자, to spend the day together는 가로로 묶어봅시다. 왜냐하면 가로로 묶어야 주어 동사가 명확하게 눈에 띄죠. 그래서 하루를 함께 보낸다고 하는 너의 생각은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꾸며준다.
Sounds great. 괜찮은 생각처럼 들린다. 괜찮은 것으로 들린다. 또 이때 to 부정사가 전치사가 오는 경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요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가끔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The old couple don't have a house to live in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in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꾸밈을 받는 단어를 뒤로 보내보면 돼요. 예를 들면 house를 뒤로 보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to leave the house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live in the house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밑에 써보세요. live in the house라고.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뒤로 보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치사의 필요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B번, 예를 들어 B번 같은 경우 해석을 할 때는 앞문장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두 문장은 구성돼.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 답을 쓸 때는 답을 쓰고 같이 한번 해볼까? I can't find my pen. Can you lend me 뭐라고 하면 돼요? A pen to write with가 되겠죠. 답 쓰시고 일단 A pen to write with 가지고 쓰는 거니까 with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이 문제에서 연습을 시키는 거죠. 해석은요, 그 답에 밑줄이 들어가 있는 Can you lend me a pen to write with 까지만 해석을 쓰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앞에 있는 문장을 쓰지 말고 답이 들어가 있는 뒤에 문장만 써라. 그래서 문제를 위한 문제를 여러분한테 내주기보다는 쓰면서 아 이게 with가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풀기 위해서 해석을 꼭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할 때는 뒤에 문장만 답을 쓴다. 자, 그 다음에 B2 부정사. 아까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중에 두 번째 토픽이 B2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B2 부정사는 왜 이것이 to 부정사인데요? 형용사적 용법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하고 이제 여러분이 구별해야 됩니다. My plan is to go abroad to study 라는 문장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나의 계획은 해외로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잖아.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B2다 그 말이야. 비동사 다음에 2가 나왔어. 하지만 해석을 했을 때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우리 처음에 나왔었죠. 명사적 용법의 보호가 되겠죠. 그치? 이거는 그러면 명사적 용법의 보호가 됩니다. 근데요, 주어를 my plan이라 하지 않고 she라고 해요. She is to go abroad to study. 이거는 그녀는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답니까? 그렇게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니까 해석도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B2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이 살아있는 사람인 she라는 사람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녀가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이나 상황을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B2입니다. 그건 마치 이거랑 똑같죠. She is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을 수 있겠고 She is beautiful 이라는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보호를 공부를 해봤는데 보호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명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말이야. 명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이야. 그죠? 내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 아주 1대1로 짝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녀의 외모에 대한 묘사죠. 즉 설명이다. 그 말 설명. 여기에서 보호는 명사 보호가 있고 형용사 보호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여기 스튜던트처럼 이렇게 딱 1대1로 짝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자,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B2로 설명하는 것은 마치 뷰티풀처럼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쫙 설명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에는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to 부정사에서도 보호를 논할 때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
형용사 보호가 바로 be2가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가면은 그 be2 부정사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지 이런 거는 암기해놔야 되겠습니다. 암기라고 써놓으시고, 자, 예정일 때는 해석은 뭐뭐 할 예정이다. She is to come at 7. 그녀는 7시에 올 예정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고, 또 you are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해석이 되면 너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의무로 해석하는 게 맞겠고, 또 뭐뭐 할 수 있다는 뜻 you are to seen,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 밤에 별들이 보여질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가능의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명 He was not to stay with her. 그는 그녀와 함께 있지 못할 운명이다, 운명이었다. 운명이라는 말 같은 건 이 문장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문맥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문맥으로 각 문장마다 여러분 해석해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선택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정해진 룰은 없어요. 이제 주로 if가 하는 게 if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로 if랑 쓰이면 근데 의지 내지는 의도라고 써놓으세요. 의도. 주로 의지나 의도의 뜻이 됩니다. If you are to succeed, 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you must work hard.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하시고 여러분이 이 B번은 B번 해석해 보시고요. B2 부정사 연습이니까 이것도 여러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쪽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를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가 부사는 투부정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목적 네모 딱 쳐놓으시고 뭐뭐 하기 위해서, 결과 뭐뭐 해서 결과 뭐뭐 하다 네모 쳐놓으시고, 원인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뭐뭐 한다면, 근거 위에다 판단이라고 써놓으시고 판단의 근거랍니다. 이런 거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면 그걸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시고 그게 지금 투부정사에 뭐에 해당하는지 오른쪽에 조그맣게 한번 써보세요. 가로치고 각 예문에 목적, 결과, 원인, 조건, 근거, 판단의 근거 이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첫 번째 의문은 예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죠.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특히 그루란 단어, 이런 단어는 항상 결과입니다. 투부정사가 샌드라는 자라서 결과 치과 의사가 되었다. 결과가 되겠고요. 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어서 된 게 원인이 돼서 기뻤다. 원인. 너를 보게 된다면 그는 기쁠 것이다. 우드가 있으니까. 조건. 그 사람은 부자임에 틀림없다. 차를 갖고 그 차를 갖는 것으로 판단해보니, 판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정해진 룰은 없고 여러분 문장 속에서 해석을 해가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들은 결국은요, 첫 번째 to study는 went to를 꾸며주는 겁니다. 동사 꾸며주고, to be도 뭐 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루업을 수식을 하는데 해석을 할 때는 결과를 해석을 하는 것이고, to help was happy로 꾸며주는 것이고, 너를 보게 된다면 기쁠 텐데 be delighted라는 형용사 포함한 소수로 수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must be rich라는 소수를 다 꾸며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다. 자, 그리고 15페이지까지 오늘 진행할 텐데요. 15페이지. 자, to 구문입니다. to, 그리고 enough to. 자, to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to. 자, to 세모 치시고 저 뒤에 to 세모 치시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의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is too far. 자, for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for는 의미상의 주어죠. to 부정사 앞에 내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죠? 집에 여기서부터 집까지 내가 걸어가는 것은 너무 멀다. 그래서 it for two 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for two 구문 가주어 it, 진주어 to, 의미상의 주어 for 그게 to, to랑 결합이 돼서 너무 멀다요. 너무 내가 집에까지 걸어가는 것은 너무 멀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밑에 문장처럼 바꿀 수 있겠는데 so that can't 세모 딱 쳐놓으시고 너무나 뭐뭐해서 결과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너무나 멀어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집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to 구문은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enough가 나오는데요. 자, enough에서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enough의 위치인데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형용사 enough 형용사 enough 네, enough가 형용사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The movie was scary enough to give me goosebumps. 자, goosebumps가 소름입니다. 소름. goosebumps. 그 영화는 무서웠다. 나에게 소름이 돋게 할 만큼 충분히. 그 말은 뭐 아래처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So that could 세모 치시고요. 원래 so that can인데 과거니까 괜히 과거 could를 쓴 거고요. 영화는 너무나 무서워서 결과 그것은 나에게 소름이 돋게 하였다.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아시겠죠? 원래는 A번 해석을 시켜야 되겠지만 뭐 룰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B번만 해석하시고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는 문장만 짤막짤막하게 해석을 해오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의 숙제는 방금 했던 거 문제가 좀 많죠. 이제 워크북 형식으로 풀어가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기를 가진 다음에 완전히 문제풀이로 간다고요. 그래서 16페이지까지